Surprise. No, God! No, God, please, no! 기차로 이동해야 한다면 중간 지점에서 한번 열차를 바꿔 타야 하지만 시외버스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 지점 환승 특성상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어느 철도 노선의 배차는 조금 준수하지만 어느 철도 노선의 배차며 선로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한 번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배차도 준수합니다. 이것은 바로 광주 여수 간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도라면 경전선과 전라선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외버스는 광주 여수 간 바로 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는 시외 5등을 타고 광주까지 이동하겠습니다. 팀원이고로 예약하고 모바일 QR 승차권을 발권받아서 승차권 태그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태그기가 반응을 안 했어요. 마침 다른 손님도 이게 반응 안 한다는 걸 알아서 저한테 그걸 알렸고요. 전 그냥 탔습니다. 이후로 출발해야 할 때가 되어서 우선 문을 닫고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4석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여천으로 향합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검표를 안 해주는 것 같았는데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얼마 전 금호고속 직행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검표를 따라 안 하더라 라고 했어요. 혹시나 싶어 이동하는 중에 다시 한번 모바일 승차권을 좀 살펴봤더니 금세 검표 완료 처리가 됐더라고요. 기사님은 그냥 안전띠 착용 당부의 말과 인원 확인을 좀 하고 나서 터미널 직원에게 내 자리 남았다 라고만 하고 출발했을 뿐 따로 검표는 터미널 직원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혹시 태그리스 검표의 개념인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QR 승차권은 무조건 태그라서 그렇게만 했던 사람한테는 저를 포함해서죠 되게 신기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11호 광장 사거리까지 나가서는 11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후로 신동아 아파트 앞 사거리가 나오기 전까지 쭉 직진을 해줍니다. 신동아 아파트 앞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여천 롯데마트 건물이 보일 때까지 쭉 달려줍니다. 그곳 주변에 여천시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정 좌석제라서 좀 다르겠지만 만약 이 노선이 비지정 좌석제였다면 일단 무조건 현장 발권이라 여천에서 얼마나 탈 수 있을지 이게 운에 맡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때는 기점에서 타는 게 오히려 자리가 더 많이 확보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게 유리하죠. 16시 45분에 여천에 와서 남은 4석에 해당하는 이원을 태우고 갑니다. 여수에서 16시 30분에 출발한 차량은 여천 이후로 광주 운암동까지 무정차로 운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느 곳에도 경유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광주광역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수에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순천시까지 이동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덕양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덕양교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전라선이 보이는데 7월 20일 당일에는 전라선에서 열차 운행이 전혀 안 되다 보니 하루 종일 여객 열차가 운행되는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덕양교 바로 다음에 해산 IC가 나오면 순천 방향 17번 국도로 갑니다. 그랬다가 바로 덕양교 차로에서 다른 길로 내려왔어요. 지금 이 길은 여수공항 바로 앞을 지나가는 길인데요. 17번 국도와 병행을 했다가 해룡면 인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타워가 잠시 보였는데 그게 여수공항의 관제탑이었던 것 같아요. 여수공항은 서울 김포공항이나 제주로 가는 항공기 말고는 볼 수 없는 국내선 전용 공항이에요. 지금 이 도로도 역시 전라선과 병행하는 도로였습니다. 덕양교에서 잠시 보였던 전라선이 대놓고 이 도로에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룡 교차로 전에 나온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나갑니다. 고속도로 번호 표시와 광주 광양 방향 표시도 있는 걸 보아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고속도로 탈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산단 교차로가 나오니 좌회전합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봉순천 IC를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17번 국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대 교차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7번 국도고요. 이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순천 IC 앞으로 연결될 겁니다. 동순천 IC에 다다랐습니다만 우측으로 나가지 않고 직진합니다. 순천 IC를 통해서 고속도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순천 IC에서 서순천 IC까지 남해 고속도로를 아주 잠깐 이용했다가 서순천 IC 이후로 호남 고속도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왕지 분기점이 남해고속도로 순천 IC 바로 앞입니다. 순천 IC라는 글씨가 있는 간판 보고 따라가서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됩니다. 순천 IC의 요금소를 통과하고 나면 서순천, 광주, 정읍 방향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고속도로 본선으로 들어가고 나서 간판이 나오는데 광주까지의 거리가 77km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남해고속도로 종점부 서순천 IC까지는 3km만 달리면 됩니다. 서순천 IC를 통과하면서 호남고속도로로 들어섭니다. 직후에는 쌍암제라고 하는 급경사 고객길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속도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하겠고요. 이후로 승주 IC, 주암 IC, 주암 휴게소가 이어집니다. 주암 IC에 닿기 전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굵기는 얇은 편입니다만 장마 기간이 아마 끝이 난 건 아니었기도 했고 게릴라성 호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바깥 구름 봤을 때 비가 내릴 것 같다 싶으면 우산을 가져 나와야 했어요. 아, 이럴 수가. 굵기가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여수에선 전혀 굳은 날씨가 아니었는데 이쪽을 지나는 중에 이렇게 빗길까지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유심히 보면 비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구름이 없는 구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암 휴게소까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순천 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로 들어온 입장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휴게소죠. 앞으로 석곡 IC, 곡성 IC, 곡성 기차마을 휴게소, 옥과 IC가 이어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사가 있다고요? 석곡 IC 직전입니다. 이거 당일에 서울 호남 여수 노선 이용할 때 이어서 도로 작업 구간 만나서 차 막힘을 다 보게 생기네요. 이번에는 1차로로 막고 하는가 본데요. 아휴, 지금 곡성이나 광주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좀 있어서 차로 막는 시점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좀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전라선뿐만 아니라 경전선 운행도 안 되다 보니 도로교통으로 좀 몰리기도 한 게 있는지라 차 막힘은 그냥 감수하고 가야만 했던 게 아니었나 싶긴 해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 이쪽에 노면 재포장 공사한다고 했었던 것 같죠? 영상 화면에는 그 공지사항이 담긴 걸 안 담았는데 부분 노면이 불량한 경우도 있다 보니 아예 새로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세요. 저렇게 새로 포장을 해뒀어요. 구 노면과는 약간 단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으로 인한 차로 통제 구간도 벗어났고 다시 속도를 올립니다. 이 차는 아직 곡성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주암 IC쯤에서 봤던 비 내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 상태가 너무 좋네요. 해도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옥과 IC입니다. 이후로 대덕분기점, 창평IC, 고서분기점, 동광주 요금소가 이어집니다. 고서 이후로 정체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18시 3분이었는데 퇴근길이니 아무래도 저 구간에 퇴근 차량들로 붐비는 것 같습니다. 대덕분기점에서는 북광주 IC, 고창분기점 방향 253번 고속도로와 만납니다. 전업적으로 갈 사람이라면 253번 고속도로를 타는 게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창평 IC 다음으로 고서분기점에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만납니다.
고서 분기점까지 담양 소재이고 이후로 광주광역시로 들어섭니다. 동광주 요금소입니다. 동광주 요금소에서 한 차례 요금 정산을 해줍니다. 이후에 나오는 IC에는 요금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진출입해도 됩니다. 직후에는 무능 IC가, 그 다음 동광주 IC, 이후 용봉 IC, 서광주 IC가 이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정체가 아니네요. 혹시 여기서 좀 더 가수 정체로 만날 수가 있을라나 했는데 이게 과연 맞았습니다. 동광주 IC에서 정체 만났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서 또 B를 만나네요. 하지만 정체는 비교적 금방 풀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광주 IC를 만납니다. 서광주 IC에서 고속도로 이용을 끝내고 운암동으로 먼저 향합니다. 서광주 IC에서 나갔는데 이 위치에는 비가 전혀 안 내리는 모양이에요. 비는 참 어떤 데는 안 내리고 어떤 데는 내리고,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중해공원 입구 3거리에서 좌회전, 그 직후에 나오는 운암 4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간판에도 안내되듯이 버스터미널이라고 돼 있죠. 광주역도 역시 좌회전입니다. 운암동에서 내릴 승객이라면 이곳 4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그냥 곧바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암동은 18시 22분에 도착했고 몇몇 분이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졌습니다. 이때 하늘도 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먹구름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빗줄기 굵어진 데는 천둥이나 번개도 한몫하는 모양이던데 말이에요. 지금 송출되고 있는 화면에서 잘못된 점을 찾으셨다면 바로 댓글 한번 써보실래요? 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터미널에 도착하기 얼마 전인데 이게 빗줄기가 더 굵어지네요. 내가 우산을 챙겼으니 좀 다행이지, 우산 없는 사람은 편의점에라도 가서 바로 우산 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진 와중에 버스는 터미널군에 들어서고 있었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옆 창문에도 빗물 많이 흘러내리는 걸로 체감이 좀 됩니다. 광주 유스퀘어 하차움에는 18시 34분에 내릴 수 있었고요. 내리기 전 마지막에 이번 시간을 이용한 광주 여수 노선은 전 차량편 여천을 경유합니다. 광주에서는 6시에서 22시 40분까지, 여수에서는 22시까지만 있습니다. 현재 요금은 광주에서 여천까지 시외 일반 11,900원, 시외 5등 15,400원, 프리미엄 18,500원, 심야 일반 13,100원, 심야 5등 16,900원, 광주에서 여수 시외 일반 13,000원, 시외 5등 16,800원, 프리미엄 22,200원, 심야 일반 14,300원, 심야 5등 18,500원입니다. 광주 여수간 운행하는 차량편들 가운데서는 순천 신대지구를 경유하는 차량편들도 있습니다. 구분 방법은 광주에서 여천 구간 기준으로 조회할 때 경유 표시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나 순천 신대지구가 아닌 순천종합버스터미널이나 문화동 경유도 섞여 있습니다. 문화동 경유는 광주 방향 직통 기준 하루 5회, 순천종합버스터미널 경유 광주 방향 기준 3회 운행 중이고 요금 시외 일반 12,000원, 시외 5등 15,600원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해 평시에는 10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평시 막차에서 심야차로 넘어가는 때에는 1시간 이상 간격이 벌어집니다. 서울 호남 여수 노선과 마찬가지로 순천에서 여수까지는 고속국도가 없어 국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남고속도로를 순천에서 여수까지 연장하는 것을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철현 의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순천에서 여수까지 국도이긴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건설된 도로도 있고 과거보다 환경이 더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점을 들어 고속도로 연장이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여수로 들어오는 시외고속버스는 순천에서 여수까지 국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로 광주에서 여수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에는 경전선, 여수에는 전라선이 있습니다. 이 두 노선은 서로 직결되지 않고 순천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철도로만 이동하기 위해서는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 경전선을 이용했다가 순천역에서 여천역이나 여수 엑스포역까지는 전라선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천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은 KTX와 일반 열차 고루고루 다니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광주 송정에서 순천 경전선 구간입니다. 경전선 서쪽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에서는 목포에서 부전까지 무궁화호 1회까지 합해 4회 운행되고 있으나 선로 여건이 열악해 2시간 이내 운행 자체부터 불가능합니다. 시외버스가 길면 2시간 정도 소요되어 광주에서 여수까지 간다고 하지만 철도는 서부 경전선 환경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 또 경전선 운행 횟수도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어 광주 순천 시외버스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더 이용 기회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요금은 광주 송정 순천 무궁화호 7,700원이고 순천 여수 엑스포 구간을 무궁화호를 이용했을 때 2,600원이라 시외 일반 등급 버스보다 저렴하게 만원 조금 넘는 요금만 투자하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광주 송정 순천 무궁화호 플러스 순천 여수 시외버스 방법을 써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광주 여수간 철도 미래는 순천역 환승이라는 요소는 바뀌지 않겠으나 미래에 경전선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경전선에 준고속 개량 및 직선화 계획이 있습니다. 광주 송정, 보성, 순천 구간 중 보성에서 순천 구간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 송정에서 보성 구간은 2027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3월 국토부 기본계획에 순천 도시무회가 고시되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순천시는 우회안과 일부 지하와 성산역 직결과 접속안 등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이 중 한 개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된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하반기에 완공할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준고속 개량 및 직선화를 통해 지금의 중앙선이나 강릉선 등에서 운행하는 시속 260km급 KTX 열차를 운행하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기준 1시간 이하로 연결해 광주 송정 순천 여수 간 철도 이동 소요 시간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선 철도 계획에서 복선 철도로 바뀌어야 광주 송정 순천 구간의 배차를 지금보다 몇 배는 많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부 경전선의 복선 개량화는 현 대통령 임기 중에 확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전선의 복선 전철화는 현재 진주역에서 광양역 구간에서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며 광양역에서 순천역 구간도 복선 전철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간의 대중교통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시외버스와 전라선이 있는데요. 먼저 시외버스는 여수에서 평시 기준 5시 50분에서 21시 15분, 순천에서 6시 5분에서 22시 10분 및 23시 50분, 순천에서 여수까지 등급에 관계없이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출발할 때는 좌석제라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나 순천에서 출발할 때는 좌석 지정이 아닌 관계로 직접 터미널에서의 발권만 지원됩니다. 여천은 일부만 인터넷 예약이 지원됩니다. 순천 여수간만 운행하는 버스도 있지만 광주, 목포, 마산, 대구, 서부, 남원, 전주 등등 최종 목적지까지 더 들어가는 여러 버스들이 운행 중이니 구간 승차도 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기간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차량은 명말마을에서도 하차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중간 하차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선은 일반 열차 두 종류와 고속열차를 만나볼 수 있지만 이런 초단거리는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게 더 성격에 알맞을 법합니다. 하지만 그런 편은 한정돼 있죠. 여수 엑스포역에서는 5시 6분 서울경유 행신행 KTX 502열차부터 22시 40분 익산행 무궁화호 1540열차까지, 순천역에서는 7시 41분 용산발 KTX 501열차부터 0시 13분 용산발 KTX 523열차까지, KTX 하행 총 16회, 상행 총 18회, ITX 새마을 2회, 무궁화호 11회 있습니다. 일반 열차 총합 운행 횟수가 KTX의 총 운행 횟수보다 조금 부족하기도 해서 시간대가 맞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KTX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KTX가 운행될 시간대일 경우에는 그냥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무궁화호는 2,600원, ITX 새마을은 4,800원인데 반해 KTX는 8,400원, 13,200원이라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더 높습니다. 순천역에서 여천역이나 여수 종합버스터미널까지는 여수 시내버스 330번 이용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하루에 5회밖에 운행을 하지 않아 330번 시간표를 사전에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